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 우량주 분석 코너 종목을 좀 다룰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ARM 홀딩스입니다. 티커는 ARM을 쓰고 있고요. 워낙 상장할 때보다 핫한 기업이었고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우량한 기업인지, 향후의 실적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주가의 모멘텀은 어떠한지 전망들과 함께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탁 시스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CPU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반도체 지적재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제조해서 뭔가를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 어쨌든 설계도 같은 거를 파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아키텍처,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뭔가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IP를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로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 ARM 홀딩스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2주 동안, 최근 1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의 주가들이 비슷한 흐름입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3, 4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었는데 그때 한 56% 정도가 하락을 했고 지금 그 시점 대비해서 다시 올라와서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질 때는 56%고 오를 때는 80%인데 아직도 전고점을 못 넘었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사실 50% 하락하면 이 시점부터 주가가 2배가 올라야 원래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100에서 50달러가 됐다. 그럼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플러스 100%가 나야지 원금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샀을 때 한 50% 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비쌀 때는 조금은 있다가 좀 기다렸다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좋은 기회에 사시는 것들이 또 좋다. 왜냐면 이제 이런 형태의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면 지금 전고점이 안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현금을 아예 100% 가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은 투자자들이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구간에 걸쳐서 현금은 최소한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고 조금 시장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한 30% 정도까지 늘려서 그 30%를 좋은 주식들이 시장이 출렁출렁하면서 종목들이 빠질 때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ARM이라는 회사는 CPU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IP,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이 IP를 갖다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사업이나 로열티 모델로 해서 반도체 회사들한테 팔고 그들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수입과 로열티 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은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권한을 줘서 그 돈을 받는 일시적인 딱 그런 계약금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하면 칩이 출하될 때마다 그 약간 러닝 개런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팔리는 데 따라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수익과 로열티 수익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로열티 수익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최근 분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기 12억 4천만 달러 중에 라이센스하고 로열티 수입들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는 것 매출, 그 다음에 라이센스율에서 반도체를 칩을 생산할 때 나오는 로열티 수입, 요거가 전체적으로 한 반반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에 보면 최근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블랙웰에도 제품에도 ARM 아키텍처가 사용된 걸로 나오고 있고 이 ARM이 하고 있는 이 반도체 CPU 아키텍처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38%였는데 꾸준히 올라서
최근 데이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9%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한 5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차지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X86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인텔이 만든 아키텍처입니다. 거기에 이제 AMD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계속 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아키텍처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요 분야에서 CPU 아키텍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ARM이 현재로서는 1위이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되게 강력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을 텐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전망들, 그러니까 매출 전망이나 EPS가 약간 하향하고 있는 점은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반도체 경기들이 아무래도 좋아져야지 생산량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AI나 이런 것들 기술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반대하거나 또는 그 이견이 틀렸다라고 보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생산량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추정이나 실적 추정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들이 소폭 낮아지고,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다른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이라든지 그다음에 AMD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하면서 실적 전망치들이 앞으로 이제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업사이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는 좀 체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량 기업인가 74점이고요. 스마트 스코어가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6%니까 그냥 초우량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볼 게 없다. 근데 이 오각형을 보시면 작년에 비하면 좀 다른 게, 작년에 보면 작년에 이렇게 옅은 색으로 이렇게 약간 그려져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재무 안정성 좋아졌고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율이 훨씬 더 좋아졌고 현금 창출력은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우량주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요 5가지 항목 등을 통해서 이 5가지 항목은 기업의 펀더멘털 데이터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 컨센서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스코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링 점수 자체를 본다는 게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의 스마트 스코어를 보면 이제 작년 요맘때가 이제 72점이었고 지금 74점이니까 한 2점 정도 플러스가 됐고, 70점대가 지금 보면 상위 6% 정도에 속하는 초우량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기업의 유형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재무 차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재무 차트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흐름이나 모양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재무 차트인데, 이런 것들은 초이스탁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검색하시면 다 무료로 이거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한산 기준, 연한산은 최근 4분기 합산, 또 다른 말로 하면 12개월 합산 이런 거겠죠. 매출액이 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그리고 EPS는 0.7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증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익의 덩어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보면 영업이익률이 20.7%로 지금 보면 이익률이 이렇게 과거에 낮은 시점에서 이렇게 쭉 꾸준히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이 녹색이고 영업이익률이 파란색인데, 과거에는 보면 이게 범위가 좀 벌어져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순이익률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높은 구간을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19.8%로 영업이익률 20%보다 낮은 구간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순이익률이 꺾이면 결국 순이익도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 자체가 낮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순이익률이 낮아지는 개념은 순이익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앞으로도 순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갈 건지 이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손익이 있고 금융손익, 뭐 이자 같은 것들이 있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게 맞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순이익률이 높았는데 갑자기 붙었어요. 그럼 이게 만약 역전돼서 더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 ARM의 순이익 전체 규모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원본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업의 이익이 분기 단위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분기 단위로 보면 이제 작년 1분기에 보면 3,600만 달러, 6,200만 달러, 9,300만 달러 플러스로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영업 외에서도 흑자를 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는 1억 7천만 달러인데 순이익이 2억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그전에는 6,400만 달러가 영업이익이었는데 순이익이 1억 달러. 이런 정도가 나오게끔 이제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전 분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1억 8천만 달러인데 순이익이 2억 2천만 달러. 이런 것들이 이 영업 외 이익에서 플러스가 나면서 순이익을 더 키운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최근 분기의 데이터를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4억 1천만 달러니까 이 매출액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4억 1천만 달러가 됐는데 순이익은 2억 7천만 달러예요. 예전의 흐름인 플러스에 돼야 되는데 이 영업의 이익에서 무려 분기에서만 2억 6천만 달러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업 순이익이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해석할 때 뭐냐면 1분기에서 영업은 굉장히 잘했다. 근데 영업 외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었거나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계속 발생할지 안 할지 이걸 판단하는 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영업에 손실이 난 부분들을 이제 에드가 공시에서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환차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환차손이라는 건 뭐냐면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이제 평가 손실, 이런 개념이고요. 파생상품 손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파생상품, 뭐 선물이든 옵션이든 뭐 스왑이든 이런 파생상품에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갖고 있었는데 가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선물도 변동하고 옵션도 변동하고 다 바뀌는데 그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발생하는 케이스가 파생상품 손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사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 왜 발생했냐? 이 회사는 일본의 되게 중요한 반도체 회사들도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르네사스라든지 소니라든지 도시바 이런 데들이 주요 고객이고 ARM 홀딩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일본 매출이 약 27%를 차지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돈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제 엔화 베이스에 돈을 받는 돈이 일본에서 4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엔화 표시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돈을 받는 건데, 이제 엔화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엔화가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달러로 변환해서 여기 재무제표에다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환율이 변동, 엔화의 환율이 변동,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변동하면 그 변동에 대한 가치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달러가 한 100달러가 남았다. 근데 지금 1,300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휴가를 갈 때 1,300원인데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환율이 한 1,4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100달러 똑같이 갖고 있지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달러당 100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요거를 돈을 100달러를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예전에는 1,300원만 주면 되는데 나중에는 1,400원을 줘야 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건데, 이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외환손익하고 엔화 관련된 해지 파생상품, 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게서 뭔가를 상품을 가입하는 그런 것들을 해지한다, 리스크 해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엔화 가격이 환율이 변동하면 요 변동에 따라서 손실을 안 보는, 손실을 덜 본다는 게 뭐냐면 이익을 내서 우리가 환이 떨어지면, 만약 환율이 변동하면 반대쪽에 포지션을 잡아서 얘가 떨어지더라도 전체 수익은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파생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엔화 해지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RM 홀딩스가 생각했던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게 이제 엔달러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최근 1년 동안에 여기 보시면 이제 140엔, 그러니까 1달러당 140엔이었다가 얘가 156엔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환율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환율이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계속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가치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냐,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서 1,400원이면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대에서 원래는 이렇게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면 손실을 안 보는 어떤 파생 상품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갑자기 그 반대 포지션으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의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엔화 보유 매출 채권이나 파생 상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그게 분기에 약 2억 6천만 달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번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12월달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죠. 이제 ARM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내부는 다 뜯어봐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서 우리가 계속 더 올라가면 만약 더 올라가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쪽의 포지션을 밟았으면 또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환율이 다시 낮아졌잖아요. 원래대로 복귀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래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잘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예전의 가격으로 떨어지면 기존에 발생했던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발생했던 2억 6천만 달러 정도의 파생 상품이나 엔화 어떤 매출 채권으로 인한 발생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도 2분기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점은 조금 리스크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엔화 가치가 지금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올랐던 요 부분은 지금 환율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번 분기에는 1분기만큼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로 일단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ARM이나 이런 회사의 구조를 올려놓으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여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발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은 한번 이해두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이제 큰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지적재산 IP 기업이기 때문에 IP 기업이니까 뭔가 설비 자산 이런 것들 안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원재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들이 그것들을 뭔가 만들고 개발하는 형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고 자산이라든지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없죠. 매입 채무는 원재료를 사야지 발생하는 거고 재고 자산이란 건 제품을 만들어야지 발생하는 거니까 이 회사는 요 체크를 해보면 매출 채권만 이제 발생하고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하고 주가를 보면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ARM 홀딩스는 상장 이후에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근데 이 박스권이 되게 높긴 높죠. 그러니까 상단이 180달러, 하단이 한 80달러, 요 정도 수준에서 80에서 180 왔다 갔다니까 큰 변동이 박스권입니다만은 아직 여기를 완전히 뚫고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금 EPS가 계속 이렇게 지금 쌓아가는 구조가 되죠. EPS가 밑단의 기업 가치들을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이 전고점을 뚫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이 EPS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하고 예상치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EPS 성장률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근데 주가는 아직 전고점을 못 뚫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단계별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ARM 홀딩스의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
매출액은 연평균 한 20%씩 3년 동안 성장하고, EPS는 보면 48, 27%니까 상당히 이 정도면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주가가 비싸게 거래됐거든요. 비싸게 거래됐는데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때가 아마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는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많죠. 빨간색이 많다면 매우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ARM 홀딩스는 저평가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 고평가 하다가 이 노란색 한번 보세요. 이때가 처음으로 저평가 라인을 뚫고 매우 저평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때가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고평가 갔다가 적정가 수준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들이고, 요 라인의 이 밴드가 우리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는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평가, 이제 직전 고점들도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언제죠? 이게 내가 3개월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전 고점까지 돌파할까요?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 모멘텀에서 보면 얘도 최근에 이렇게 매수 신호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발생했다는 거지. 이거 자체 발생했다고 저희 매매 신호에서 매수를 찍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사이트 이동해서 현재 상황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RM 홀딩스 보면 현재 이제 보유 신호고 매수 신호가 123달러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딱 두 번 매수 신호만 나왔는데 143달러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그동안 이제 비싸서 아마 안 샀겠죠. 그리고 이제 1.17% 벌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싼 123달러에 다시 사서 현재 한 19%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가격들을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170달러가 넘어가면 약간 고평가에 들어가는 영역이고, 여기 있는 밑에가 보면 요 매우 고평가 있잖아요. 한 200달러 넘어가서 220달러 정도 가면 매우 비싼 가격에 들어간다. 즉 170에서 220달러 정도 사이에서는 현재 시점의 가치로만 보면 이제 분할 매도해서 좀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 요 영역이죠. 그래서 요 차트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매매 신호도 보면 ARM 홀딩스가 이때 매도 신호가 나와서 그동안 안 사다가 여기 턴하고 확실히 확인이 됐다는 시점에서 사서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 추천을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